네, 안녕하십니까. 박동희 경제연구소. 정말 한 2주 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일도 있었고, 뭔가 좀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서, 이제 좀 살도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초췌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또, 그래도 시장 분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색다른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456번 이 후드티고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 이 주인공이 한번 돼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구매 어떻게 좀 받게 되었습니다. 네. 10월 셋째 주 이제 시장 분석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퍼링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이고, 결국엔 11월 말에 시작해서 내년 한 3분기 정도에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논의를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런 악재로 인식했던 테이퍼링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악재가 아니다. 악재가 없어졌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인 거죠. 그래서 악재가 없었던 자체가. 그래서 호재인 거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도 내년쯤 돼봐야, 내년 상반기 이후에 돼봐야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10월은 동결을 했지만 11월에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금리 인상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결국엔 경제가 좋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과연 버틸 수 있는 금리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과연 부도가 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적정 금리가 한 1.25 지금 올라가게 되면은 한 1%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1.25에서 한 1.5까지는 제가 아니라고 봤는데 한 1.25에서 1.0이 좀 적당하다라고 그런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는 더 이상 이제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3,300에서 3,000이 아니라 3,000도 무너졌죠. 2,900까지 그런 조정을 받았고, 우리가 대상승 시기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누워진 계단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뭐 겁먹을 필요성은 없고, 이 많은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도 테이퍼링을 하는 순간에도 돈은 여전히 많이 풀려 있다. 아직 숨어있는 돈들이 많다. 이 돈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조금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는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자, 첫 번째는 내년 초에 대선이 있는데, 과연 정치적인 거를 사실 개입을 하고 싶지 않은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엔 자신의 편, 자신의 당에서 나오는 걸 더 선호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도움을 줘야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도 충분히 도와줄,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좀 안 보이다고 보이지만 좀 알게 모르게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게 또 뭐냐면 위드 코로나라는 건데, 사실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된다면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희 대한민국의 민심은 사실 저는 자영업이라고 봅니다. 자영업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영업에서 표를 잇는다라고 하면은 과연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심이 됩니다. 제가 자영업 비중을 제가 50에서 60%까지 봤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 이상한 구조가 뭐냐면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올해 말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는 시점을 봤을 때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는 좀 지나야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이 좀 살만하구나 라고 느낄 만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때쯤이면 이제 대선이 투표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드 코로나 관련주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미드 코로나를 선언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시세가 그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강원랜드, 뭐 CGV 뭐 이런 것들은 이제는 매도를 좀 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골프존은 좀 특이하게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시청률 중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골프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수 지금 방영되고 있고, 시청률 또한 상당수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가 하게 된다면 어떤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쇼티지라고 하는데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골프 쪽이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것들도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들은 사실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면 골프전은 제 실적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관련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상황을 보니까 결국엔 친환경이라는 모멘텀에 의해서 어떤 우리 전 세계 글로벌적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제2의 2차 전지는 또 무엇일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이거다라고 딱 들었던 게, 저는 선박에 대해서 요게 조금 우리가 지금 상황에 겪고 있는 2차전지 주의 그런 상승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박도 이제 교체해야 될 시점입니다. 뭐 배 수명이 뭐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꿔야 되는 시점이 도래를 했고, 그동안 불황이었습니다. 불황이었는데 도래를 하기 시작했고, 배 선박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늘어나지만 친환경을 바꿔야 되는 선박들이 더 많아야 되고,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친환경적인 선박이 좀 더 많이 유리하겠다. 그러니까 3년 전 2차 전지가 지금의 선박이지 않을까. 특히나 선박 중에서도 암모니아 관련된 선박들이지 않을까. 암모니아 관련된 뭐 암모니아를 응축하는 기술, 또는 암모니아를 뭐 생성하는 기술, 뭐 포집하는 기술, 이렇게 가둬두는 기술, 뭐 그런, 또 암모니아를 뭐 이렇게 옮기는 기술, 뭐 그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탄소세를 피하기 위해선 친환경을 갈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인 이제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요거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21 아닌가? 다음 주쯤에 탄소 관련돼서 다시 한번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은 앞으로 한 2, 3년은 제2의 2차전지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암모니아 쪽, 제가 말씀드렸던 뭐 휴캠스, 롯데 정밀화학,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각광을 받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포지션을 마냥 성장주에만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성장주의 반, 경기 민감주의 반. 지금 가장 힘든 반도체를 담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또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게 되면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 뭐 건설, 뭐 시멘트, 뭐 여러 철강 들이 앞으로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전달했던 것처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구간이고, 다만 처음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걸 잘 슬기롭게 버티고 지켜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박동희의 경제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